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미국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월요일은 오늘 시장 출발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이 방향은 서로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강보권에 출발을 했는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좀 이어갔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기관은 지난주 연속해서 샀던 그런 이제 매수 물량들이 이제 실현권에 오니까 그것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은 오늘 뭐 지극히 관망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순매수 순매도 사이를 오락가락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끝날 때 조금 좀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는 코스피 지수가 3021포인트를 살짝 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모습을 만들어내나 이런 이제 생각도 했지만,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내면서 결국 오늘은 이제 지수를 3000을 지켰다.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에 좀 사서 350억 순매수로 끝났고, 개인들이 4,173억을 순매수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4,800억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후에 잠깐 오전에 한번 흔들렸어요. 방향을 좀 못 잡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상승세로 이렇게 바뀌면서 뭐 하루 종일 플러스콘에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양이 지속됐고,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코스닥을 샀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뭐 744억 순매도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유지해 갔고요. 개인들은 113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은 뭐 크지는 않지만 그냥 약간 순매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끝날 때는 79억 정도 순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993.86, 그래서 0.34%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이 어떤 모습을 그려낼까 상당히 궁금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그 시장의 움직이는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많이 궁금해 했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우리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뭐 한 증권사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오프라인이 좀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한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게 또 하나가 올라갔잖아요. 마이네임. 저도 봤습니다. 다는 못 보고 아무래도 몰입도가 오징어 게임만은 못한데, 뭐 어쨌든간 이 마이네임도 그 넷플릭스에서 TV 그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하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관련돼서 이 드라마 영화 제작 관련주들이 오늘 뭐 마이네임을 제작했던 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거기를 필두로 해갖고 이쪽 부문에서 상당히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구리 관련입니다. 구리가 계속해서 요새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LME 가격이라고 그러죠. LME 런던 금속거래소 그 가격으로 톤당 구리가 1050
$5를 넘어서서 그게 하루 전보다 5%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알루미늄, 구리, 또 뭐 아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철 금속들이 뭐 우리가 원톤 원하지 않던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당분간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약간 일회성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원전 관련주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정책 테마주도 되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자꾸 폭등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 거예요.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그리고 또 뭐 전기차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전기 그만큼 많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니까 발전 효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 효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번 프랑스에서 이번에 이제 영국도 소규모 모듈 원전 이거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오늘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 써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개념 정리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 이런 거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게 메타버스가 개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련주가 뭐 어디까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100만 개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필요하면 내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일부는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메타버스 부분은. 그래서 뭐 정 모르시면 요새 이제 신규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 ETF라도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메타버스 그쪽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관심을 시장에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해서 이제 연휴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니까 되게 주말이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저만 그런가요?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원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연속해서 지난 주말까지 3거래일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수를 1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게 저는 이거를 반등의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왜 반등으로 보냐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비교적 2,900 근방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되돌릴 때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지난 이제 주에. 근데 이제 여기 3,000선 근방에서 이제 제자리 뛰기를 이제 오늘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연속해서 3개월 동안은 약간 갭이 벌어져도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거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기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관이 이렇게 혼자 단독 진격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기관이 좀 이익 나온 거를 좀 팔았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보다 먼저 좀 세게 하락 예방주사를 맞았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모양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때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바짝 대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떨어졌다 올라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강도로 어떻게 돌파하느냐. 오늘 이제 거기서 굉장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가 부렴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조금 주저앉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시장이 한 차례의 반등 끝난 후에 이제 좀 이렇게 반등 후에 오는 제자리 뛰기 같은 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등 사이에 나타나는 숨고르기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한 번, 이번이 두 번째죠. 매를 먼저 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이제 이번에 한 100포인트 가까이 반등시켜 놓은 후에 이제 첫 번째 제자리 뛰기 숨고르기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결국 이거는 이제 시장이 지수 3000포인트대를 오늘 이제 지키면서 이런 제자리 뛰기를 했다. 이거는 뭐냐면 지난 주말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새로운 박스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게 3,300서부터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여기지 이렇게 지지선을 했다. 그게 계속 무너지면서 이제 후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900 가까이에서 이제 지금 반등이 올라와서 지금 3,000선에서 제자리 뛰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박스권의 중심축이 3,0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 박스권의 중심축이 있잖아요. 이 3,000이 조금씩 올라가야지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자꾸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야 우리가 이제 뭔가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분위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3,000포인트의 그 새롭게 형성되는 박스권의 축인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주가 부침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부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뭐죠? 오르락 내리락. 그게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그거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에 좀 오늘 좀 써드렸잖아요. 그 종목보다는 무슨 관련 뭐 이런 거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가 뭐 어떤 게 더 높다, 세게 갈 섹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게 갈 섹터를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골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응집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예요. 많이 빠져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볼 바닥 형태를 끌고 가는 것들도 있고, 새롭게 이제 뭐 출발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좀 올랐다가 잠시 멈췄다 또 가는 섹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부터 시장은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선뜻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국 3대 지수가 금요일 날 모두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다우가 많이 했죠. 그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그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했지만 주로 이제 금융권의 실적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좀 봐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만 1% 이상 올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국 시장 주가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소매 판매가 우리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소매 판매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뭐 0.3 정도 생각했는데 0.7인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그 좋은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이 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게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반면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소매 판매가 좋아졌다. 소매 판매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 좀 녹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없어진 거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걱정거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뭐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만 채권금리가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1.6을 넘어버리면 조금 이제 그 채권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상 밑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연준이 테이퍼링을 뭐 이게 뭐 늦추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퍼링보다도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그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 관련된 글들을 보면. 그래서 아직은 그게 해결됐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 봐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일시적이다.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그 경제 관리들이 보는 위원들이 보는 그 일시적하고 우리가 느끼는 일시적하고는 그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시장에서는 우리처럼 시장을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미국 의회가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이게 미국도 이제 양당의 그 기싸움이 또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통과시키네 못하네 무슨 3조 5천짜리 예산을 줄이네 뭐 늘리네 어디까지 줄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의회 헤게모니를 어느 정당이 이권을 가지고 잡느냐 이런 경쟁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치가들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시시때때로 자꾸 시장 발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노이즈도 지속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좀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쭉 뻗어서 다시 상승하고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공급 라인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코스트가 업되고 뭐 에너지하고 기본 소재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물가 코스트 상승서부터 시작한 물가 압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금방 개선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시장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따뜻한 봄이 오길 자꾸 기다리니까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어도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시장이 작년에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9월 10월 나쁘다가 막 갑자기 뭐 10월 11월 이렇게 들어가면 시장이 좋아지고 작년에 10월부터였나요? 9월 10월 힘들었고 그런 현상이 이제 올해도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마치 이게 무슨 계절적 요인 같이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동안 이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과거 예년같이 그렇진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서부터 시장이 돌아온다. 뭐 우리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어철 되면 집 나간 며느리도 이런 것처럼 주시장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렸을 때 또 한 차례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 두 번째는 주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난 데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이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뭔가 극복하는 거를 스스로 찾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가닥의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봤지만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점은 좀 확인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저점이 뭐 2,900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지금 상태가 불안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썸네일에 뭐 비추류 금속, 뭐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 오늘은 뭐 이제 카카오는 500원 빠지고 네이버는 3,000원 올랐지만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세 번째 이제 국회에 증언하러 갔어요. 참 재밌어요.
뭐 할 얘기도 없어요.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가서 잘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안 해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왜 자꾸 불러내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안 끝나고 의원분들이 카카오 의장 또 나와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카카오 오를 겁니다. 이제는 더 부르면 좀 역작용이 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그냥 무조건 뭐 부르면 이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잘못한 거를 국회가 따져본 거죠. 예. 행정부보다는 그 실제로 예. 그 잘못한 기업의 총수를 이제 부르는 그런 뭐 미국도 뭐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부르네요.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자동차 2차 전지 위드 코로나 이런 쪽에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경 써야 된다고 내일부터 사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년 봄이 되면 어떤 꽃씨를 심을까를 계속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꽃 종류를 나열한 거예요. 나는 이런 꽃씨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라는 내일 당장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가 오르니까 사십시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쪽에 더 이제 관심을 둘 만한 때가 됐다. 근데 이런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사고 싶은 분들은 사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잘 못 오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야지 나중에 오를 때 이 실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산다면 정말 짜증나게 지루할 정도로 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짜 떨어질 때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매수하는 게 짜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나눠서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가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일반적이지 않게 시장이 툭 하고 가라앉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이렇게 싸졌네 땡큐 이게 아니라 뭐요? 멈춰야 돼요. 멈춰서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또 감안하지 않은 아니면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악재가 시장을 쳤는가? 이런 거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할 때 갑자기 툭 떨어지면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갑자기 툭 떨어지면 거기서 멈추고서 이거를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아주 극도로 제한적인 아주 쪼잔한 분할 매수 말고는 뭐 지금 서둘러서 그렇게 매수할 게 아니라 이런 지금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라. 그게 좋다. 그래도 이제 오늘 뭐 마치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처럼 지수 3000 구하기를 일단은 지수 3000은 지켜내서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감은 줬다. 근데 이제 뭐 환율도 오늘 뭐 다시 1187원 됐던 것 같아요. 1187원 80전, 60전, 5원 20전이 더 원화가 또 다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 조금 가닥을 밑으로 잡는가 하더니 또 다시 또 2000 쪽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환율은 불안하다 아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꽃씨를 심을까 그 꽃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럴 때가 됐다. 어떤 것들? 제가 뭐 빛을 금속 플랫폼, 원전, 뭐 메타버스 관련 자동차 2차 전지,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쪽. 위드 코로나도 많잖아요.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 막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까맣게 잊었던 화장품도 있어요. 맨날 가리고 다니니까 이제 화장품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되면 또 이건 얘기 또 달라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한번 보셔야 돼. 실적 대비해서 이게 너무 과잉으로 빠졌나. 이런 이제 연구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공부를 조금 이제 착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시장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